예 변호사님, 민주당에 이성윤 의원 있는 거 알죠? 예? 윤석열 대통령과는 뭐 사법위원수원인가 동기고,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국회의원 된 것은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됐다, 뭐 이런 그렇게 했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취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국회 들어와서 큰 사고를 하나 친 게 이른바 대변 루머 사건 아닙니까? 대변 루머 사건. 맞습니다. 또 하나,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하면서 검찰총장 때 중앙지검장 하면서 정말 문재인 정권의 검찰 황태자로서 대우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척을 졌다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 정권은 완전히 친일 정권이다. 조선 총독부나 다름없는 총독부 행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막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최근에 뉴델리에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등기부 등본을 봤죠. 예, 등기부 등본을 해보니까 일제로 창씨 개명을 했다고 그러네요. 이남경인데 대촌 남경으로. 예, 오무라죠, 오무라. 예, 그거 대촌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안 사람인데 원래 고수면이던데 마을이 대촌이어서 대촌 남경이라고. 큰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대촌이라는 게 여기저기 좀 이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어느 지역이든지 있는데 예. 그건 이제 일본 발음은 오무라입니다. 오무라.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성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장씨 개명을 한 거가 있고, 아버지로부터 소유 토지를 뭐 작기는 하지만 사망 이후에 상속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 공직자 재산 신고라든가 또 이번에 총선에 나오면서 재산 신고할 때 누락을 했다고 하네요.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창씨 개명은 어떤 일제 때 공직에 취임하기 위해서 창씨 개명한 거하고 그냥 일반인이 그 당시에 창씨 개명을 좀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일제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보수 그다음 진보를 막론하고 창씨 개명 촌에서 그냥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그 동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창씨 개명은 그렇지 않고 그냥 창씨 개명한 것만으로 친일이라고 하면 뭐 한데, 지금 이 문제는 이 이성윤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면서 친일 정권이니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그 비난할 수 있겠냐. 자기 부친의 그런 행적이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지금 그 재산, 상속 재산, 예. 그걸 공직자 재산 등록하고 신고할 때 누락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뭐 지금 그 상속 등기를 아직 안 했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예. 그런데 역시 그 이성윤 거기는 검사 출신이라서 민법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민법에 의하면은 상속은 등기를 안 해도 법적인 소유자가 됩니다, 바로. 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망 신고와 동시에 그날 이 본인의 소유가 상속 지분에 따라서 일정 지분이 본인의 소유가 되는 게 민법의 원칙.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하나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하면은 이 등기 원인에는 법률 행위에 의한 게 있고, 예. 그다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상속이 법률 규정에. 야. 그거는 우리가 그 등기소 가서 안 해도 바로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등기는 그걸 이제 그 실질에 맞추어서 등기를 하는 것 뿐이지. 아, 그렇군요. 그 등기를 안 했다고 소유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는데, 아침 그 언론에 보니까 뭐 6개월 내에 무슨 등기를 해야지 뭐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아, 그 예. 언론 보도가 잘못된 거, 아마 기자가 잘 모르니까 그런 거고. 민사법 예. 그런 걸 잘 그러니까 몰라서 법률 규정이 민법 187조입니다. 저는 그것까지 워낙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요. 네? 그렇다면은 재산 등록할 때 다 해야 됩니다. 예. 등기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일반인이 그랬으면 이해는 가요. 예. 일반인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었더니 예.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186조인데 그걸 구별을 못하고 등기를 해야지, 아, 내가 소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반인이 그랬으면은 뭐 그럴 수 있다. 예? 내 재산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이성윤 누굽니까? 사법시험 공부했을 거고 법과대학 나왔을 거고. 거기다가
빅3라고 하는 대검, 대검, 반부패 그다음 부장했죠. 중앙지검장 했죠. 검찰국장 했죠. 예. 그리고 서울고검장 했죠. 그러니까 법률의 대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검찰을 해서 잘 모른다는데 그건 농담이었고요. 그 정도면 있죠. 이거는 법과대학교 2학년만 되면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런 재산이 있는 걸 알고 그러면은 당연히 신고해야죠. 자기 재산으로. 예. 그리고 그 공직자 재산 등록에도 나와 있대요. 요령에. 등기 안 된 거는 옆에 표시를 해라. 네. 소유지만 등기 안 된 거. 그거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상속예한 등기 같은 거. 그다음 이제 몇 가지 회사 합병으로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합병만 되면 소유가 되는 이런 건 있는데 그건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성윤 검사장이 고의적으로 누락한 거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법률 전문가가 이러니까. 예. 그러면 이게 공직선거법. 네. 그다음 뭐 그 공직자 그 공직자 윤리법인가요? 그런 거 다 위반이 되는 거죠. 그 공직선거법까지 위반이 되면 이거는 벌금만 100만 원인가요? 네. 받으면 의원직 상실해야 되는 거죠. 이성윤이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왜 그랬어요? 그 값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부동산은 아닐 것 같은데 시골에 있는 부동산은 얼마 안 되는 그리고 것 또 같아요. 뭐 한편으로는 형이 그게 거기 살고 있대 그 부동산 위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일반인 같으면 내가 아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성윤은 법률 대가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형이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게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예. 고의적으로 등록을 안 했을 수도 있는. 예, 그거는 한번 수사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수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고. 고인지 뭐 과실인지 뭐. 특히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막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막말을 하면 부메랑이 돌아오는데 앞서도 그 부친이 장시개명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3월 28일에 이제 그때는 후보 시절 이 총선에 나가려고 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안중근 의사 서거 114주년 때 가서 이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작금에 총선 전국에서 친일 정권의 무도함이 크게 달하고 있다. 독재자 이승만이 그랬듯이 이번에는 친일파 윤석열이 공수처 파괴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간에 그간에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그 이전에 뭐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사이가 나빠갖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경제적인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한일 관계가 좋으면은 뭐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뚫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했고 국회의원 돼서도 그 한미일 동맹이라는 그런 국민의힘에서 이 논평이 나왔어요. 좀 실수로 나온 것 같아요. 동맹은 아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일본은 지금 조선 총독부를 다시 세워갖고 믿을 만한 총독을 안 쳤다고 축배를 들지 모른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총독으로 보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그 뭐 사법시험인가 사법연수원 동기라면서요. 또 나이도 후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구술을 했으니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슨 그렇게 억하심령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청래 지금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야당은 있죠. 이 어떤 여당을 비난하는 건 당연히 비난해야죠. 비판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비판을 하고. 금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말로 나가면 여당에서도 있죠. 또 막말 나오고. 그러면 이게 그 무슨 국회라 그러죠? 동물 국회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구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이유가 있죠. 아무리 그 상대방을 갖다가 철천지 원수처럼 여겨도 제가 영국 국회를 자주 보거든요. 그게 중계를 CNN 통해서 보면 항상 존경하는 어느 의원님, 그 다음 총리 이렇게 하면서 금도를 지켜가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데 우리는 토론 문화가 잘못돼서 그런지 토론하러 가면 싸워요. 좀 있으면. 싸우는데 싸우는 거 좋아요. 싸울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도 국회의원이라면 우리나라의 진짜 지도자들 아닙니까? 금도를 지켜야지. 이게 국회의원들이 맨날 국회에서 저런 막말, 대잔치를 벌이니까 일반 국민 지금 사회에 지금 길거리 나가 보십시오. 조금만 기분 나빠가 시비 붙으면요. 금방 이게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막말 대잔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성윤 의원이 뭐 친일 정권이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금도를 지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니폴리트라고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남을 비난하려면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성윤 의원이 또 개망신을 당하게 생긴 게 뭐 이성윤 의원이 그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 검사 이재명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이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을 제일 먼저 거론을 해가지고 다른 검사들까지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들까지 4명이 지금 탄핵안이 발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박성용 부부장 검사가 울산지검에 있을 때 무슨 대면을 어찌고 했다고 이른바 대면 좀 지저분한 루머 의혹을 제기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니까 또 발을 싹 뺐어요. 나는 그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다 이랬죠. 그런데 자기가 질의하면서 PPT에 다 이름이 나왔다. 탄핵안에도 나와요. 탄핵안에도. 그러니까 이 박성용 검사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3억 원을 이렇게 청구를 했고 또 같이 이 문제를 제기한 서영교 의원한테는 1억 원. 이 유튜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 최강욱 전 의원, 이 사람 어디 빠지는 데가 없어요. 하여튼 이 범죄 행위 비슷한데 다 거기 1억 5천 등 뭐 다른 그 유튜브 김용민, 강성범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는데 대변인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조국당 대변인. 뭐 여러 사람한테 했어요. 무슨 대변인. 그런데 한 이렇게 3억 원 하면은 얼마나 나옵니까? 글쎄요. 좀 우선 지금 타격을 받아야 할 텐데요. 명예훼손 고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린 형사 고소해도 부지세월이에요. 결론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되면은 바쁩니다. 국회 일정이 안 가잖아요. 조사부터 응하지 않고 재판 가더라도 뭐 벌금 얼마 정도겠죠. 이 공직선거법이면 벌금 얼마 받으면 큰일이지만 명예훼손은 벌금 뭐 받아도 큰일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있죠. 서구에서도 가장 상대방의 명예훼손적인 이런 행위를 갖다가 자제시키는 좋은 방법이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법정에. 뭐 물론 변호사 선임하겠죠, 당연히. 이쪽에도 변호사 있고. 그렇지만 이게 그 형사에서 명예훼손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도 민사에서는 재판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100% 승소 맞습니다. 그러겠죠. 승소 이거는 뭐 워낙 뚜렷한 거라서 지금 그 박상용 검사도 그 당시에 울산지검에 근무했던 사람들 다 확인 다 해봐라. 그 정도로 뭐 또 박상용 검사는 난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술도 그렇게 안 먹는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검사 탄핵하면서 너무 오버한 거죠. 하면서 안 할 말까지 해버린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뭐 충분히 탄핵 사유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 어떤 인신공격적이고 명예훼손적인 사람을 거의 쓰레기로 만드는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그 탄핵을 하겠다는 그 의혹이 지나쳐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법원에서 이런 명예훼손에 대해서 금액이 크게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해봐도 그렇고 그래서 3억 청구한 거 이건 그 인지값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3억 청구하면 제가 한번 보면 1000에서 한 2000? 그런데 너무 적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서구하고 우리하고 문화의 차이입니다. 서구 사람들은 어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어떤 피해 배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격해요. 강하게 해야 한다. 사람을 정신적으로 고통 주는 건 육체적으로 주먹으로 몇 대 때려서 상처 주는 것보다 더 심한 그 어떤 그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우리나라 옛 속담에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라 남의 어떤 정신적인 창작물을 훔쳐오는 거는 그건 처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우리 속담에 있을 정도로 정신적인 어떤 고통, 정신적인 노동의 대가 이런 데 대해서는 아주 좀 내려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이거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그 벌금을 받고 벌금의 민사소송에 패소해가지고 박상용 검사 즉시 이성윤 검사 의원 세비 압류하고 고통을 같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성윤 의원이
예,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초선이면은 좀 더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뭐, 이재명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설치다가 세게 지금 부메랑을 맞고 망신을 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성윤 지금 의원은 있죠. 윤석열 대통령 공격 담당으로 네. 국회의원이 된 것 같아요. 예, 그거 그런- 하겠다. 예. 내가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연수원 동기고, 그다음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고. 속속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치부를, 그러니까 약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고. 예.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탄핵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선봉장에 나서서 내가 아는 최대의 정보를 이용해서 같이 근무할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바가 너무 심한 오버를 하잖아요. 탄핵 문제라든가. 그게 결국은 어떤 자기의 존재 가치, 이재명 대표한테 존재 가치를 확실히 주지시켜야지 자기 정치 생명이 길 것이다. 그게 너무 오바로 나온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